안녕하세요. 네, 제가 인사를 두 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입니다. 네, 또 저 구독자분이 왜 요새 안 올리냐고 귀신같이 하셔가지고 네, 격조했습니다. 네, 대략 한 일주일 만이네요. 그죠? 딱 일주일 만에 네, 양자 컴퓨팅 입문 네, 키스킷 네,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제 이로써 이 싱글 시스템은 마치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 제가 이렇게 하면서 또 한때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하루 매일매일 했었고 최근에 조금 드물어지긴 했지만 저는 이 양자 컴퓨팅의 양자 정보 이론을 공부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동기부여를 좀 받았어요. 네, 동기부여를 받고 음, 물론 잘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흥미롭고 앞으로도 계속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네,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계속 이론적인 것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섹션은 이제 진짜 키스킷 구현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한번 좀 보자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파이썬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벡터와 행렬 파이썬에서 그래서 키스킷이 파이썬을 쓰고 있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행렬과 벡터의 계산을 파이썬에서 하는 거를 좀 보자 이런 겁니다. 행렬은 우리니까 한국어 혹은 뭐 한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벡터는 왜 우리가 번역을 못했을까요? 벡터 번역이 있나? 일본어는 일본에서도 제가 일본 책 선형돼서 했을 때 벡터를 다른 말로 한 적은 행렬은 확실히 행렬로 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왜 벡터는 번역을 못했을까요? 음, 벡터가 원래 뜻이 뭘까요? 벡터가 원래 뜻이 아이고, 벡터의 진짜 원래 뜻이 뭘까요? 음, 벡터. 약간 일반 명사로 좀 쓰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수학이라고 되죠 분야가 수학 이외의 영역에서 물리도 물론 포함해서 과학에서의 벡터는 이렇게 정말 벡터라고밖에는 다른 표현을 쓰지 못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뭐 매개체, 뭐 진로 뭐 이런 거지만 비행기 진로? 약간 진로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죠? 약간 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는 그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가 중요한 건데, 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뭔가 한마디로 해야 되는데, 행렬은 어떻게 보니까 행열 이렇게 딱 했는데, 그죠? 매트릭스를 했는데,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정해지는 양 너무 함축적이네요, 그죠? 뭐라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 번역하니까 행렬에 비했을 때 그냥 행, 열 이렇게만 했으면 좋았겠지만 벡터가 사실은 그 벡터에도 행벡터, 열벡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이게 그 벡터의 수학적인 표현은 또 여기는 지금 그 약간 물리적인 느낌이 드는데 수학적인 표현은 수를 나열한 거기도 합니다. 네, 수나 뭐 양을 나열한 거기도 해요. 그 나열을 했다라는 거니까 줄을 세웠다는 거죠. 한 줄로. 줄을 세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행렬의 한쪽만 있는 거잖아요. 한 차원만. 행렬은 2차원이라서 1차원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인데 그거를 한마디로 또 하기가 나열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직렬, 선열 뭐 이렇게 아유 말을 만들려고 한도 끝도 없죠, 그죠? 선열 이런 거 참 괜찮다, 그죠? 하여튼 나열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1차원으로 나열했다 이런 표현을 뭔가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의미랑 그 물리에서의 방향과 그 크기를 갖는 거랑 그렇게 많이 또 와닿지도 않죠, 그죠? 맞닿지도 않죠. 그래서 또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번역이, 그죠? 그래서 결국은 벡터는 행렬과 행렬처럼 번역을 하지 못하고 그냥 벡터 발음을 그냥 차용했네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그렇고요. 파이썬에서는 행렬과 벡터의 계산을 어레이 클래스
numpy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레이 클래스로 한다. 네. numpy 뭐 유명하죠, 그죠? 자, 다음 얘는 두 개 벡터를 정의하고요. 뭐죠? 이게 브라킷의 킷만 하고 각각 큐비트 스테이트 벡터 0과 1에 해당하는 걸로, 그리고 다음은 그들의 평균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굳이 실행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뭐 이거는 네, 너무 간단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다 꺼놨는데 여러분들 여기 뭐 계정이 있어가지고 사인인 해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바로 실행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좀 보기 싫어가지고 다 지워놨는데, 아니면 이제 제가 그 노트를 하나 공유를 해드릴 텐데, 구글 콜랩, 콜랩을 하나 공유를 해드릴 텐데 거기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콜랩에서도 다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numpy 임포트하고 그 numpy에서 어레이 임포트하고 어레이에 01, 01 뭐 이렇게 하고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벡터인 거죠. 벡터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고요. 자, 명시적으로 디스플레이 커맨드를 쓸 필요는 없다. 이 계산의 결과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은 디스플레이를 썼죠? 네, 근데 디스플레이 쓰지 않고 그냥 익스프레션을 맨 마지막에 주면은 그것도 다 똑같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그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 코드 셀은 또 뭔가를 설명하는데, 그 셀 코드를 실행하는 거는 어떤 이 텍스트북에 비어진 페이지에 이거는 큐뮬러티브 이펙트, 그러니까 누적된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릴로드를 할 필요가 없다. 릴로딩 더 페이지나 다른 페이지로 가면 다 초기 상태로 된다. 이건 뭐 좀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설명을 하시네요. 워낙 이제 혹시라도 이론을 위주로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런 실습 나오니까 잘 모르실까봐 높아심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자, 각 서브 섹션, 이 코스의 서브 섹션에 있는 코드 셀은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도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특정 셀만 딱 실행하면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전까지 실행해 놓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레이로 행렬을 만들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평균하고 똑같고요. 행렬 곱셈, 아니면은 사실 벡터도 행렬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컬럼이 하나거나 로우가 하나거나 행이 하나거나 열이 하나거나 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니까. 그래서 벡터 행렬 곱셈, 그러니까 행렬 벡터 곱셈이나 행렬 곱셈이나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렇게 맷 멀,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매트 멀 이렇게 되죠. 뭐. 그래서 맷 멀이라는 함수가 numpy에 있답니다. numpy에서 임포트를 해와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요. 여기는 지금 M1은 행렬이고 cat1은 벡터거든요. 이렇게 되고. 네. 참고로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또. 자, 그 다음에 상태 측정, 그 다음에 연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키스킷이 지금 그 상태와 측정, 그 다음에 연산을 쉽게 만들고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클래스들을 제공을 한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바닥부터 네가 만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첫 번째는 키스킷의 스테이트 벡터, 이게 S가 대문자네요 앞에, 그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는 뭘 제공하냐면은 양자 상태 벡터를 정의하고 조작하는 기능을 제공한답니다. 다음 코드는 스테이트 벡터를 일단 임포트를 해야겠죠, 쓰려면. 그래서 키스킷에서 여기 보니까 키스킷의 패키지 모듈 이름도 굉장히 잘 지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키스킷의 퀀텀 인포, 양자 정보에서부터 스테이트 벡터를 임포트를 하고 numpy에서 스퀘어 루트, 제곱근 함수를 또 가져오셨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스테이트 벡터도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받네요. 그죠? 컴포넌트로, 그죠? 리스트를 이렇게 받아서 만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여기는 뭐 일단은 UVW를 일단은 다 생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생성한 다음에 드로우라는 메소드가 있대요. 그래서 있어서 그걸 가지고 벡터를 표시를 한다. 표시할 때 여기 보시면은 레이텍으로 표시하든지 텍스트로 표시하든지 이런 게 있다네요. 지금 출력 결과가 요게 레이텍이고요. 요게 이제 그 그냥
텍스트로 나온 거죠. 레이텍이 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마 가장 첫 번째는 혹시라도 레이텍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LATEX를 라텍스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라텍스도 스펠이 똑같습니다. 근데 왜 수학에서는 이거를 라텍스라고 안 읽고 레이텍이어 있냐? 그 기원은 텍에 있어요. TEX. 자, 그래서 TX가 텍이라고 우리 있습니다. 네, 이것도 텍스라고 안 읽고 텍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텍이 위키피디아에 있네요. 네, 위키피디아 걸 보는 게 네, 텍, 그리스어, 테흐, 영어, 텍. 아, 그리스어도 있어요? 그래요? 도널드 커누스 만든 조판 프로입니다. 자, 조판 프로입니다가 뭐냐가 참 난감하죠, 그죠? 이제 한글 문서로 봐가지고 그런데 한글 문서 그냥 편하죠, 그죠? 뭐 어쨌든 여기서 나온 거는 조판 프로입니다. 아마 타입 세팅 뭐 어쩌고 거예요, 프로그램인데 타입 세팅 조판이 뭐냐라는 거죠. 요새는 사실 우리가 조판이란 말을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뭘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 조판. 이게 이제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책을 만드는데 책을 이제 인쇄를 하잖아요. 인쇄도 사실 뭐 인류 문명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종이와 더불어서 종이가 먼저 나왔겠죠. 종이 위에 사람들이 이제 글씨를 썼을 거예요, 손으로. 일명 필사라고 그러죠. 사람이 써요. 네, 진짜로 손으로. 네, 잉크로, 뭐 볼펜이든 잉크든. 어쨌든 근데 그게 사실 사람이 쓰면은 참 쉽지 않죠. 아무리 필기체로 흘려 쓴다 그래도 필기체는 또 알아보기도 어렵기도 하고 잘못 쓰면. 어, 그냥 한 권을 어떤 책 한 권을 똑같이 복사하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필사본, 그러니까 인간이 복사하는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그다음에 잘못 잘못하면 오타 나듯이 좀 잘못 복사할 수도 있는 거죠. 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가 나오고 이제 펜이 나오고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뭐 이메일 아니죠. 이제 현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 됐지만 어떤 똑같은 내용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뭔가 바꾸게 된 게 바로 인쇄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을 쓰는 대신에 뭐죠?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활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쇠로 만든 그런 글자들을 쫙 이렇게 그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잘 정렬을 해서 그걸 이렇게 잉크를 쫙 붙인 다음에 한 번에 팍 찍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인쇄라고 하는 거죠. 프린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 말로 설명 필요가 없죠. 네, 도구가 있는데 그죠? 도구가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은 그 활자가 쇠로 돼 있는 이렇게 활자가 뭐 A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잉크를 바르고 찍으면 A자가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약간 튀어나왔을 거라 상상이 가시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뭐 B, 뭐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붙여놓으면은 딱 찍으면 A, B, C가 나올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활자 하나하나를 이거 하나를 잘 배치를 해야 우리가 이제 보통 책에서 읽는 글씨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요거를 조판이라고 그런 겁니다. 판을 만든다 약간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종이가 한 페이지가 한 판인 거죠. 거기에 글자들이 쫙 이렇게 이 요 하나를 쫙 하는 거죠. 보기만 해도 영어는 좀 할 만할 것 같죠. 근데 저는 영어는 그런데 한국어는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 한글 어떻게 이거 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래요. 지금은 어떡하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조판하지 않고요. 여기도 지금 그렇지만은 이제 디지털 조판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디지털 뭐 데스크탑 퍼블리싱 어쨌든 이제는 컴퓨터로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잘 안 하고 진짜 이 활자 이게 뭐죠? 이게 그 금속 활자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이제 그 도너스 커너스라는 교수님이 스탠포드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 이 조판을 좀 편하게 하자. 근데 특히 어떤 조판이냐면 특히 수식에 대한 조판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셨습니다. 음, 도널드 커너스 교수님이 이 좀 이름이 발음이 좀
그래요. 제가 한 번만 가볼게요. 거기 본진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하도 이 발음에 사람들이 썰어줬네요. 예, 발음 기호를. 커누스. 크누스라고 하곤 K가 묵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K를 안 읽는 거인데 여기 본인의 홈페이지에 성을 카누스, 커누스라고 읽는다. 성, 레스네임을. 한국에서는 크누스라고 커누스로 하고 있다. IP. 그래서 IP가 국제 음성 기호군요. 음, 한자 이름도 있어요. 어, 아이고야. 어쨌든 도널드 커누스, 네, 크누스라고 하기 쉽지만, 네, 어쨌든 네, 커누스를 합니다. 본인이 규명을 하셨군요. 해명을 하셨군요. 네, 어쨌든 그런 분이세요. 저분은 이제 알고리즘으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텍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름이 스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텍스가 아니고 텍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기보다는 아마 이분이 정하셨을 거예요. 저자가. 네,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스에서 와서 그런 건가? 자, 그렇고 제가 쓰는 거는 이제 뭐 그 택도 약간 패키지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그 확장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 자주 쓰는 코맨드를 명령어를 좀 편하게 좀 만들게 하는 게 레이텍이라고 합니다. 네. 레이텍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네, AMS 텍 뭐 이런 것도 있고, AMS는 이제 미국 수학협회에서 만든, 그래서 보통 AMS 레이텍을 제일 많이 쓰죠. 음, 그다음에 한국어를 좀 원래 이제 텍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한국어가 조금 불편했겠죠. 그래서 한국어를 편하게 하려고 만드는 그런 다양한 또 다른 텍들이 있습니다. 뭐 루아텍, 콘텍스트, 제텍,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한국어가 잘 안 되진 않아요. 예, 예전에는 한국어가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뭐 한국어 문제는 사실 텍 쓰는데 한국어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기는. 그렇고 요새는 태그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생각이 들 텐데요. 태그 쓰는 게 되게 편하게 됐어요, 지금은. 왜냐면 본인 컴퓨터에 태그 깔면요, 이 용량이 엄청나요. 그리고 뭐 좀 어쨌든 쓰는 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사용법이 단순하진 않은데 지금은 그 오버리프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리프 한번 들어가 볼까? 오버리프 이게 여러 서비스를 이제 다 사가지고 이제 합쳐졌어요. 여러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오버리프로 거의 천하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시작 무료예요 또. 그래서 뭐 빡세게 쓰지 않는 이상 아마 무료로 할 수 있을걸요. 그래서 이거를 웹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뭐 설치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웹에서 레이팅 문제를 편집하고 편집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레이텍이건 택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여기 잠깐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처럼 컴파일을 해요. 여기서 이제 타입셋이라고 부르는데 컴파일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소스 파일을 작성하면 텍 파일을 작성하면요 .텍입니다 확장자가 텍 파일을 이렇게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텍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타입셋 혹은 컴파일을 하면 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일이 나와요. 보통 이제 원래는 DVI라고 해서 무슨 뭐 인디펜던트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는 뭐 PDF로도 나와가지고 어쨌든 딱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위지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UI를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하드코어하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레이텍 문서 작성할 때가 있긴 한데 재미삼아. 근데 그렇고요. 그렇고 너무 멀리 갔나? 그다음에 이게 이제 텍 결과물인데 여기는 아마 이게 지미지지 아니면은 또 그 메스 ML을 썼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조금 넣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녹화하면은 이렇게 크지 않을 거긴 해요. 그죠? 그죠? 여기 어디 갔어? 이미지 요거죠? 다시 음 이거는 메스 ML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카텍스라는 그걸 썼습니다. 네. 요것도 일종의 아마 라이브러리일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요렇게 해서 약간 수식을 좀 HTML로 멋있게 표현해주는 아마 그런 걸 거고요. 컨텍스트 맞을 거예요. 매스ML도 쓸 수 있는데 매스ML은 브라우저마다 약간씩 좀 렌더링이 다를 수 있어서 아마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스ML의 안에 들어가는 문법도 아마 기본적으로 레이텍하고 같을걸요? 호환이 될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웹에서 수식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거를 사용해서 하셨을 거예요. 이미지 파일이 아닙니다. 이미지 파일 아니 캡처해서 하는 거 넣는 거 아니에요. 넣은 거 아니고 이렇게 한 거죠. 자, 아무튼 네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 거죠. 그래서 레이텍은 아마 그 뭐 이렇게 넘파이로 뭐 이렇게 차트 같은 거 그리다 보면은 레이텍 지원하는 경우도 그 파이플랍 같은 경우도 레이텍 지원하는 게 바로 이렇게 그 차트의 그 레전드 레이블 거기에 이렇게 수식 쓸 때 레이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벡터는 is valid라는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뭘 하냐면은 이 벡터가 유효한 퀀텀 스테이트 벡터인지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유클리디언 놈이 2라고 같은지,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가 2라고 같은지를 이제 하는 거죠. 단위 벡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면은 true, false, false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벡터를 써서 측정을 시뮬레이션 하자라는 거죠. 자 이제 퀀텀 상태를 양자 상태를 이제 키스킷에서 시뮬레이트를 하는 거를 이제 측정하는 거를 이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뮬레이티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실제 양자 컴퓨터를 쓸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비용도 비싸고 느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렇게 그 양자 컴퓨팅을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팅 하면서 실제 양자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죠? 이런 짜는 거는 대체로 아마 빨리빨리 나오니까 시뮬레이터가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위해서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벡터의 measure라는 메소드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V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draw latex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코드 셀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대로 바꾸래요. 자, 그 다음에 V에서 V.measure라고 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온답니다. 자, 측정 결과는 확률적이죠. 그래서 똑같은 메소드를 부르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해보래요. 요게 이제 그 보통 컴퓨터 혹은 수학에서도 얘기하는 아이덴포텐트인데 수학은 아이덴포텐트 역등성이 좀 다릅니다. 근데 컴퓨터에서의 역등성은 아이덴포텐트는 그 똑같은 함수를 똑같은 인풋으로 불렀을 때 똑같은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인풋이 없으면은 똑같은 아웃풋만 나와야 되겠죠? 그런 거죠. 여기서는 이제 V가 이제 인풋이고 매저가 이제 그 아웃풋을 내라라는 뜻인 걸 텐데 이 V가 안 바뀌잖아요. 근데 매저는 계속 바뀌는 거죠. 음, 자, V의 특정한 예에 의해서지 매저는 다음과 같이 벡터 스페이스를 요거를 네, 여기 0 혹은 0보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는 뭐 이렇게 그래서 매저먼트 아웃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둘의 경우에 대안은 뭐냐면은 다르다. 글로벌 페이즈에서 다르다. 왜냐면은 하나는 다른 데서 컴플렉스 넘버를 곱해서 유닛 서클에서 곱하면은 똑같아진다. 나중에 3장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한답니다. 지금은 그냥 무시하래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벡터가 에러를 낼 수 있답니다. 메저먼트 메소드가 유효하지 않은 그 양자 상태 벡터링. 아까서 그 is valid 했잖아요. true, false.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상태 벡터가 샘플 카운트라는 메소드와 함께 온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횟수를, 정하는 건가 본데요. 예를 들면, 1000으로 정하면, 어, 0이 9번 중에 5번이 나오고 1이 9번 중에 4번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샘플로 히스토그램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됐군요.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다르게 값이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률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자,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이 이제 상태 벡터에 대해서 키스케이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오퍼레이터 클래스를 쓰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오퍼레이터 클래스 써서 지금 유니터리 행렬을 만들고 있죠. 네, 네,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이볼브 하면은 적용을 하는 거군요. 네. 자, 미리 좀 보자는 건데, 양자회로. 양자회로는 아직 3장 이전까지는 형식, 뭐, 도입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잠깐, 요런 거 있다. 한번 보자는 거죠. 자, 특히 우리가 양자회로, 그래서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큐빗에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양자회로에 HT,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때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죠. 그죠? 그림 보여줬던 거.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적용을 한다. 이볼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실험의 결과를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횟수를 정하면 이렇게 나온다. 맞습니다. 자, 좀 빨리 가는 느낌도 있지만 전혀 빠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한 30분이 돼가거든요.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싱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봤는데 저도 이렇게 쭉 이거 따라해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양자 컴퓨팅을 하기 위한 기초인 양자 정보를 정보 이런 걸 좀 봤었는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확률적이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확률적인 거 아마 그거와 아마 같은 궤일 텐데 이 세상이 과연 이렇게 그 가장 근간이 미시 세계가 그렇다고 하도 확률로 돼 있다는 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거. 물론 거시로 봤을 때 좀 확정적인 거라든지 혹은 이제 그 뉴턴 역학에서 얘기하는 현재를 알면 뭐 혹은 뭐 과거를 알면 현재하고 미래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알 수 있는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거에 그 정말 더 아랫부분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윗부분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이 세상을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흥미를 주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장장, 네, 12번에 다 들으신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회수를 보는데, 0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도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해도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다 하고 났을 때 느낌은 생각보다 이렇게 뭐 엄청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예, 뭐 이제 겨우 이게 이론도 지금 뭐 싱글, 멀티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처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까지 막 하지만 이제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션, 유니터리 행렬은 조금 좀 약간 어려운 느낌이 사실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덕분에 또 선형돼서 다시 보게 되고 하기도 하고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다 보신 분이라면 대략 이제 이런 걸 양적 컴퓨팅의 기초로 삼는구나 라는 정도로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